안녕하세요. 이번에 테스트 쿼리에 대해서 발표할 모던식 페이지 구조입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이 테스트 쿼리 자체가 서버 상태를 관리하는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먼저 프론트엔드에서 상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소개를 하고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캐싱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세팅 방법이랑 중요한 훅 두 가지, 유즈 쿼리랑 유즈 뮤테이션 두 가지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에서 상태는 이 페이지가 렌더링 후에 사용자가 수행한 모든 동작을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사이클을 보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이 뷰가 렌더링 된 이후에 사용자는 이 뷰를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그러면 이 액션에 따라 상태가 변화하게 되고 또 이 상태에 따라서 뷰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 바뀐 뷰를 보고 또 다른 액션을 취하는 이런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데요. 예시를 간단하게 하자면 어떤 버튼이 있는 사이트가 렌더링이 되면 이 사용자는 버튼을 누르는 액션을 취하겠죠. 그럼 프론트엔드 코드에서는 이 액션, 이 버튼 눌림에 따라 뭐 모달을 열어라 하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면 또 모달이 열린 상태가 렌더링이 되는 이런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론트엔드에서는 이미 상태를 관리하는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존재를 해요. 뷰스탠드나 리덕스, 리코일 이런 게 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 테스트 쿼리는 이런 라이브러리는 클라이언트 상태 작업에는 적합하지만 서버 상태 작업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클라이언트 상태랑 서버 상태로 또 나뉘었기 때문에 잠시 알아보자면, 클라이언트는 주로 이 웹 프론트에서 관리되는 데이터 그리고 단일 사용자 환경에서 다른 클라이언트랑 공유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클라이언트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그 모달의 상태 이런 거는 다른 사용자랑 공유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클라이언트 상태의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버 상태는 사용자가 주로 제어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서버의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그런 서버 상태가 됩니다. 이런 서버에 있기 때문에 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비동기 API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사용자랑 공유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오래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카페 같은데 뭐 글을 쓴다거나 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는 상태, 이런 것을 이제 서버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테스트 쿼리에서는 서버 상태에 대해서 뭐 상태 가져오기, 동기화 업데이트, 뭐 캐싱 이런 거를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테스트 쿼리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서버 상태 관리는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요. 캐싱이나 동일 요청에 대해서 하나의 요청을 통합을 해서 하나로 보낸다든지, 그리고 오래된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좀 최신화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온다든지 이런 기능을 많이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테스트 쿼리 공식 문서에서 캐싱 바로 하고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아마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기능인데 캐싱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테스트 쿼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몇 가지인데요. 먼저 스테일은 말 그대로 데이터가 좀 썩었다, 좀 최신 데이터가 아니다, 오래된 데이터다 이런 의미고, 프레시하다는 이제 좀 최신 데이터, 신선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GC 타임이랑 스테이 타임 이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요. 먼저 GC 타임은 이 데이터가 캐시된 데이터가 사용되지 않을 때, 좀 비활성화 상태일 때 캐싱에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GC 타임이 지나면 데이터는 이제 캐시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테이 타임은 이 데이터가 좀 최신 상태에서 썩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예시를 좀 들자면 이 투두스라는 쿼리 키를 가진 A라는 컴포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면은 이 쿼리가 실행이 되고, 일단 쿼리는 로딩 상태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로딩 상태 동안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가져와서 아까
아까 설명드린 이 투두스라는 쿼리키로 캐시를 해놓게 돼요. 그리고 이 캐시는 방금 가져왔으니까 일단 프레시한 상태겠죠. 근데 여기 예시를 들었는데 일단 DC 타임은 5분이고 스테일 타임은 0. 그러니까 바로 이제 썼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똑같은 쿼리를 가진 이번에 B라는 컴포넌트가 화면에 렌더링이 됩니다. 이때는 아까랑 다르게 로딩 상태를 표시를 하지 않아요. 일단 오래된 데이터가 캐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사용자에게 보여준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이 텐스트 쿼리 개발자들이 일단 또 로딩 상태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일단 좀 오래된 데이터라도 일단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래된 데이터를 보여주고 또 다시 패치를 해가서 이제 신선한 데이터를 또 다시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A라는 컴포넌트도 똑같은 쿼리를 구독하기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A라는 컴포넌트에서 또다시 뭐 조치를 해주지 않아도 여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도 이제 최신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구독하고 있는 아까 A랑 B 컴포넌트가 언마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에서 사라지면 이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를 쓰는 컴포넌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비활성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 비활성 상태에서 이 GC 타임, 아까 설정해두었던 5분이 지나면 얘는 이제 가비지 컬렉터에 수집되고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이제 다시 다른 예시인데, 이번에는 이제 스테이 타임이 5분이에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B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면 얘는 뭐 이미 신성한 상태라고 저희가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5분 안에 가져오게 되면은 굳이 뭐 서버에 또 요청을 보내지 않고 이미 그냥 캐싱된 데이터를 보여주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도구인데요. 얘는 이제 딸려오는 도구는 아니고 따로 패키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도구를 쓰면 이제 아까 보여준 뭐 데이터가 뭐 프레시한지 스테일한지 어떤 쿼리키로 이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이런 거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디버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도구예요.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 서버에서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따로 진짜 프로덕션 배포 환경에서는 굳이 코드를 지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로 어떤 쿼리키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그러면 액션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환경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도구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본 세팅을 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이 쿼리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 모든 쿼리나 이따가 설명할 뮤테이션이라는 훅의 기본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모든 쿼리랑 뮤테이션이 적용되는 기본 옵션인데, 일단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이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이 최상위에 이렇게 위치해 주면 기본 설정은 끝납니다. 이 쿼리 클라이언트를 통해 캐시랑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라는 프롭스에 얘를 이제 넣어주면 기본 설정은 끝나고요. 이 아래는 이제 알아서 쿼리가 아까 서버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 알아서 뭐 캐싱을 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하는 이제 백그라운드 계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유즈 쿼리인데 얘는 보통 이제 데이터를 조회해올 때, 겟 요청일 때 사용을 하는 훅입니다. 공식 문서 스펙인데 뭐 화면 다 가릴 정도로 이제 리턴은 반환값이랑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설명은 안 하고 이제 필수 옵션 몇 개랑 주요 리턴 값만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필수 옵션 두 개는 아까 캐싱을 할 때 사용한 쿼리키랑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진짜 가져올 때 필요한 함수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쿼리키는 이제 배열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 이 안에는 뭐 문자열이든 뭐 객체든 또 다른 뭐 배열이든 그런 모든 데이터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 펑션은 이제 프로미스를 반환하는 이제 함수를 넣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악시오스나 패치 이런 함수를 많이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방금 쿼리키 얘기가 나왔는데, 쿼리키를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캐싱하거나 데이터를 조회하고, 캐시 데이터를 또 조작을 해서 그 위에 바로 덮어 씌울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그래가지고 이 쿼리키를 좀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아까 설명드렸던 쿼리 클라이언트에 접근해서 이 투두스라는 쿼리를 초기화해서 다시 서버에 요청을 보내게 하는 그런 코드인데요. 이런 투두스 키를 초기화하면 얘만 이 쿼리 키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위치와 같은 쿼리 키를 가진 투두스, 디테일 이런 쿼리 키도 함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도하면 되게 좋게 쓸 수 있지만, 뭐 의도하지 않는다면 갑자기 내가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까지 다 가져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 쿼리키를 관리하는 패턴도 존재하고, 이 쿼리키만을 위한 별도의 라이브러리까지 있는 만큼 좀 주의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주요 옵션은 아까 본 거는 빼고, 리트라이는 이제 쿼리가 실패했을 때 그때 다시 요청을 보내는 그런 옵션이고, 이네이블은 쿼리는 이제 컴포넌트가 마운트된 시점에 바로 이제 요청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제어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옵션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요청을 보내고 싶다 하면은 버튼을 누르면 이 이네이블에 true를 전달해서 그때 요청을 보내게 하는 그런 식으로 제어가 가능한 옵션이고, 반환 값은 이제 3개만 알아볼게요. 데이터는 이 쿼리 함수가 아까 반환한 리졸비드 된, 그러니까 성공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에러는 이제 함수에 에러가 생기면 오류 객체가 나오는데, 그 오류에 대한 객체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상태는 지금 이 쿼리가 어떤 상태인지, 뭐 에러가 났으면 에러, 성공했으면 뭐 성공, 지금 로딩 중, 뭐 쿼리가 진행 중이다 하면 이제 펜딩, 이런 상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쿼리는 끝났고, 이제 뮤테이션인데요. 이 유즈 뮤테이션은 아까 그 데이터 리드를 할 때는 유즈 쿼리를 사용했는데, 얘는 이제 나머지 작업, 크리에이트랑 업데이트, 딜리트, 이 서버에 데이터를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은 이제 유즈 뮤테이션을 사용한대요. 이제 서버에서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랑 뭐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해서 데이터를 수정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즈 쿼리랑 뮤테이션을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뮤테이션 펑션에 아까 설명드린 그 서버에 뭐 create, delete, update라는 그런 비동기 함수를 넣어주면 되고, 이 반환 뮤테이션이라는 객체가 반환이 되는데요. 이 객체에 mutat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 비동기 함수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뮤테이션의 옵션들인데요. 크게 4가지입니다. 얘는 이제 유즈 쿼리랑 다르게 서버에서 뭐 데이터를 성공했다 하면은 뭐 알람을 보여준다거나, 뭐 아니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시킨다거나, 뭐 업데이트에 실패했으면 뭐 업데이트 실패라는 뭐 메시지를 보여주는 등 좀 이벤트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콜백 함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오는 뮤테이트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이 mutation.mutate 그 비동기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실행된 함수고, 나머지 3개는 그냥 순서대로 이제 성공했을 때, 뭐 실패했을 때 얘는 이제 뭐 그 트라이 캐치의 그 파이널리 무조건 실행하는 그것처럼 그냥 뭐 실패나 성공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실행되는 함수고, 또 이제 유즈 뮤테이션에도 이런 식으로 콜백을 댈 수가 있는데, 그 뮤테이션에 뮤테이트 자체에도 콜백이 설정이 돼요. 이게 뭔 소린가 싶겠지만 이게 엄연히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 유즈 뮤테이션의 콜백은 일단 이 아까 설명드린 뮤테이트 콜백이랑 좀 별개예요. 전혀 상관없는 애고, 순서는 그냥 유즈 뮤테이션 콜백 먼저, 그 다음에 뮤테이트 콜백, 이 순서로 실행이 되는데요. 그 뮤테이션.뮤테이트의 콜백은 특징이 이
크리에이트 투도 아까 그 비동기 함수가 완료되기 전에 만약에 이 뮤테이션을 쓰는 모달 같은 게 없어져요. 그러면 이 뮤테이트 콜백은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공식 문서나 블로그에서는 유즈 뮤테이션의 콜백에는 얘는 무조건 실행되는 콜백이기 때문에 뭐 블로그를 추가하면 다시 가져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필요한 다시 뭐 재요청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주로 하는 편이고, 이 뮤테이트 콜백은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UI 작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하는 중에 모달이 닫혔어요. 근데 만약에 원래는 이 작업이 끝나고 뭐 메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시켜야 되는데 내가 분명 모달을 껐는데 갑자기 지 혼자서 뭐 메인 페이지로 간다거나 하면은 이거는 좀 이제 UX에 안 좋을 수도 있고 개발자가 그냥 의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콜백을 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감사합니다.